72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절친이었던 친구와 단 한마디 때문에 2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나는 요즘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어. 매일 5km씩 걷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하더라. 친구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박순자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나도 요즘 여기저기 아파. 나이 먹으니까 다들 그렇지 뭐. 그나저나 너는 많이 힘들겠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친구는 김영희 할머니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통화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말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25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늘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70 넘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그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내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니면 옛날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친구가 말할 때보다 내가 말할 때가 더 많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줄 테니까요.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건강 자랑입니다. 70 넘으면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건강 자랑이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 한 군데씩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10명 중 9명은 약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아픈 곳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내 건강이 친구의 아픔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68세 이경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 하나도 안 먹어. 매일 아침 운동하고 현미밥 먹으니까 건강검진에서 20대 수치 나온대. 친구들은 모두 고혈압 약, 당뇨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이경자 할머니를 모임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지금도 모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건강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나도 요즘 여기저기 불편해.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이렇게 먼저 공감대를 만드세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세요. 너는 요즘 어때? 무릎은 좀 나아졌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건강 자랑 대신 건강 걱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자식 자랑입니다. 70 넘으면 자식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건강 자랑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자식 걱정이 많은 나이입니다. 결혼 안 한 자식, 이혼한 자식, 실직한 자식.
10집 중 8집은 자식 때문에 속을 끓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잘났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는 속으로 자기 자식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메시지거든요. 친구는 그럼 나는 자식 농사를 못 지었단 말이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71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어. 둘째는 의사고, 명절 때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손주들도 다 명문대 다니고,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딸이 이혼해서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친구들은 박철수 할아버지를 모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친구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너희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야라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 이야기는 간단히만 하세요. 우리 애들도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친구와 나누는 공통 화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배우자나 친구분께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충고와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면서요. 하지만 70 넘어서 하는 충고는 대부분 잔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도 70 넘게 산 사람입니다. 나만큼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려 들면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충고하면 더 심합니다. 자식들은 나도 이제 50, 60이 됐는데 아직도 애 취급하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라고 말하는 순간 친구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73세 김정희 어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정희 어머니는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너 키워본 경험으로는 말이야.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면 나중에 후회해. 엄마 말 들어. 딸은 처음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만 짧게 들렀다 갑니다. 김정희 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고 대신 공감을 하세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먼저 안아주세요.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만 하세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때 엄마. 생각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세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마리아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충고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감은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과거 이야기 반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죠.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처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재미있게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참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지루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은 저분이 치매 초기 아닐까? 라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실제로 75세 최동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동수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이북에서 내려와서 맨손으로 사업 시작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이미 수십 번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래, 그때 참 대단했지라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 그 이야기야라는 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최동수 할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면 친구들이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최동수 할아버지는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이런 거 봤는데 말이야. 어제 손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과거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전에 한 적 있나?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과거에 살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자, 여기서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순덕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순덕 어머니는 저를 찾아왔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순덕 어머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충고를, 친구들에게는 건강 자랑과 자식 자랑을, 모임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셨던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하는 방식만 조금 바꿔보세요. 충고 대신 공감을, 자랑 대신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순덕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 요즘 힘든 일 없어? 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딸이 육아 힘들다고 하자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조언은 참으셨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달라지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짧게 하고 친구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라는 질문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석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는 어떻게 했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순덕 어머니는 부드럽게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친구들도 달라졌습니다. 순덕이 너 요즘 달라졌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모임에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순덕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식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실 때 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그리고 대답을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요. 이것만 먼저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자랑 대신 건강 걱정을 나누세요. 둘째,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먼저 친구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셋째,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 대신 공감해 주세요. 넷째, 과거 이야기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식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실 때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만 먼저 시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겁니다. 평생 하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2주째부터 작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친구가 너랑 있으면 편해라고 말할 겁니다. 70 넘어서 친구 사귀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있는 관계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20년 우정이 끝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외로운 노년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